네,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물론 미국 주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입장 투자 힌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늘 핫한 미국 종목들 해설해 주시는 권준국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주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지난주였었죠. 마이크론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뭐 아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겠지만 넷플릭스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더 글로리 그렇죠. 그리고 길복순을 만나려면은 구독해야 하는 넷플릭스인데요. 그렇죠. 저희 일단은 그 사업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내용은 사실 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글로벌 OTT 업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공을 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사업 내용은 실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FY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78.5억 달러 정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이제 1.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약 1% 정도 소폭 감소하는 그런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영업이익과 손익이 조금 큰 차이가 있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5억 달러 정도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3% 정도 감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전 분기 대비했을 때,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64% 정도 감소를 하는 좀 그러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5,500만 달러 정도 발표를 했는데 이는 이제 거의 90% 이상 좀 줄어드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작년 이제 5월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사실 뭐 재차 급락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추세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한 400만 명 중반대 정도를 형성을 했었었는데 네네. 실제로 실제로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약 766만 명 정도 기록을 하면서 가입자 수는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오는 그런 숫자를 발표를 했고요. 2022년 연간 총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2,200만 명 정도를 기록을 하는, 아무래도 신규작 같은 경우에는 뭐 해리와 메건이라던가 웬스데이 이런 작품들의 흥행 성공에 따라서 아무래도 가입자 수는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숫자를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하면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분기별 구독자 순 증가치인데요. 그렇죠. 자, 다음 주 18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죠. 일단 아무래도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어지는 OTT에 대한 수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0년, 2021년을 기점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이제 매출이 힘들어지고 집에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이제 OTT, 집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비디오라든가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율 1위인 OTT 플랫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강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았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역기저 효과가 겹치면서 이제 2022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증가해오던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이제 감소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이제 주가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선반영을 했었고 주가가 굉장히 좀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감소세는 조금 접어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출을 해줬고 다시 이제 좀 돌아서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좀 수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나왔던 코멘트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전체 이제 TV 이 시청 시간에서 이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시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8% 수준.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OTT도 많이 보지만 시청 시간으로 봤을 때는 TV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OTT에 대한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 넷플릭스가 출시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형,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낮추고 광고를 보게끔 하는 그런 저가형 광고요금제 출시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경쟁사 훌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구독자의 50% 정도가 이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요금제
단계인데 넷플릭스는 이제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저당 평균 비용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년 안에는 유사한 수준까지도 넷플릭스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들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가형 광고용 요금제 그리고 유료 계정 공유 요금제 이러한 부분들이 넷플릭스의 이제 큐도 큐지만 좀 P를 상승시킬 수 있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도 투자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가형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6.99달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요금보다는 약 30% 정도 좀 저렴한, 그러니까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이용자들은 조금 더 이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좀 신규 가입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가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영화나 좀 시리즈들 제한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컨텐츠 이제 저장을 하는 부분들도 좀 불가하지만 역시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좀 진입하기 어려웠던 그 이용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요금제들 출시가 있었지만 다만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가입자 수 발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 요 내용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셨는데요. 계정 공유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고객 반발이 심해서 출시가 좀 지연된다라는 소식까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밖의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서 전체적인 구독수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은 좀 어떨까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60% 고점에서 하락을 급락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하반기에는 좀 돌아섰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도 그렇고 확실히 좀 작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실 뭐 유료 계정 요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부분도 원래 사실 1분기 말에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2월에 뭐 뉴질랜드나 뭐 스페인, 뭐 캐나다, 포르투갈 이렇게 4나라 정도만 지금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발표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근데 사실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 있긴 하지만 기대감이 반영된 지금의 주가가 뭐 완전히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주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하면은 항상 그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요. 오리지널 콘텐츠들 관련해서의 경쟁력도 어떻게 지금은 좀 괜찮다고 봐야 할까요? ROI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일까요? 사실 이제 이 시장이 이제 한창 넷플릭스 주가가 빠졌을 때 이 OTT에 대한 경쟁 심화 또 사실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전통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넷플릭스도 그렇다 보니까 이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컨텐츠가 발표될 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기대 반응들을 봐야겠지만 여전히 넷플릭스 컨텐츠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월가 투자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넷플릭스 3개월간 투자 의견을 낸 월가 애널리스트들 이제 35명의 투자 의견을 살펴보면요. 17명이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16명이 이제 홀딩,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고 2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조금 중립에 대한 의견이 조금 많았다라는 점들이 좀 눈에 띄었었던 것 같고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최고 목표가 제시된 가격이 $440 정도, 그다음에 가장 낮은 가격 제시된 가격이 $230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는 $355.87 정도의 가격이 제시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330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국내 종목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비교군으로 좀 잡힐 수 있는 기업들 종목도 소개를 해주시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갖고 있는 디즈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 TV를 갖고 있는 애플도 이 OTT에 관련된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존 프라임을 갖고 있는 역시 아마존 또 역시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워너뮤직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관련된 OTT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주임님 개인적으로는 디즈니 대 넷플릭스 하면 어디가 더 매력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가격대에서요. 사실 이제 이 OTT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들이 시장에서 아까도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토대로 봤어도 확실히 좀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 OTT 뿐만 아니라 이제 테마파크나 오프라인이나 이런 기타 콘텐츠와 관련된 매출의 비중이 이 OTT보다 아직은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OTT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고 이와 관련된 좀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디즈니보다는 넷플릭스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에는 또 디즈니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미국 주식 가이드에서 넷플릭스 종목 재밌게 또 설을 풀어주신 권준국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